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19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결제의 80%가 신용장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의 결제의 대부분은 송금 방식이 차지하고 있고 신용장 방식은 10% 이내로 뚝 떨어졌죠. 예전보다는 줄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많이들 신용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필 입사한 회사가 신용장을 단 하나라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배워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신용장 최고 전문가 정쌤이 신용장 해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에 찍어놨던 왕초보 신용장 영상을 먼저 보시고 신용장 해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전 신용장 해석 방법 들어갑니다. 자, 먼저 신용장을 받으면 이 표지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거래은행, 이제 통지은행이라고 하죠.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이 정식으로 통지됐을 때는 이 표지서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표지서류가 있어야 진짜예요. 이런 표지서류 없이 뭐가 저쪽 해외 거래처에 날아왔다? 그거는 사기 신용장, 아직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지은행을 통해 정식 신용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표지서류는 은행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딜 봐도 은행을 통해 받았다는 그 은행의 정보가 들어있는 이 표지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샘플 신용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물어봐요. MT700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제 MT가 메시지 타입이고요.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죠. 은행 간 네트워크입니다. 은행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에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MT7로 시작하는 것들이 화환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받게 되는 모든 신용장은 MT700으로 시작할 겁니다. MT700이 화환 신용장이거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숫자를 이제 필드라고 합니다. 20제 필드, 시퀀스 오브 토탈이죠. 이제 신용장 페이지를 말합니다. 실제 출력되는 페이지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은행 그 스위프트 그 화면 내 페이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신용장은요 모두 11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체 1페이지 중 첫 번째 페이지라는 거죠. 40A 폼 오브 다큐멘터리 크레딧, 여기는 분명히 irrevocable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국룰이에요. 만일 여기 revocable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 일도 없겠지만 revocable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것은 취소 가능이라는 의미에 있고, 수익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신용장이 갑자기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더 이상 이런 신용장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irrevocable, 취소 불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irrevocable이라고 적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transferable이라고 적혀 있으면 내가 이것을 삼자태 양도할 수 있는, 즉 양도 가능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20필드 다큐멘터리 크레딧 넘버, 신용장 번호죠. 은행에서 부여한 신용장 번호가 적혀 있을 것이고,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요 모든 선적 서류에는 이 신용장 번호를 기재하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신용장 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 또 언제 중요합니까? 수출 신고를 할 때, 수출 면장이죠. 신용장 결제의 경우에는 신용장 번호를 반드시 여기 넣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2C 필드 데이트 오브 이슈, 신용장 개설일이고요. 신용장 토익규칙 UCP 600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신용장 개설일, 신용장 이 발행일보다 서류가 먼저 작성되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BWT, 보세창고도 거래소 많이 그렇게 서류가 먼저 작성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류 제시일보다 늦은 일자에 발행되는 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 날 신용장 개설되고 나서 서류가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30일 디필드 데이트 앤 플레이스 오브 익스파이리, 신용장 유효기일을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장 유효기일은 원칙적으로 수출국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건인데, 신용장이 일본에서 기일이 종료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일 안에 서류가 반드시 일본 쪽으로 도착해야 되죠. 우리는 제때 서류를 제출했는데, 한국에서 제때 서류를 제출했는데 한국에 있는 나의 거래은행에서 일본에 있는 개설은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장 유효 기일의 그 장소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수출국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 신용자산 기일이 3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선적해라? 선적기일. 언제까지 서류를 제시해라? 서류 제시기일. 그리고 신용장 유효기일이 있죠. 이 기일 3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44C 필드가 latest date for 10month,
선적기일이고요. 뒷페이지에 있는 48필드 Period for Presentation이 서류 제시기일이고요. 선적했으면 이때까지는 서류를 제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 유효기일은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UCP 600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은행이 불가항력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제시기일이나 유효기일이 은행의 빨간 날 공휴일이었다라고 하면은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선적기일은 연장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필드, 59필드 어플리칸트 베너피셔리 개설 의뢰인과 수익자죠. 개설 의뢰인의 명칭과 주소, 수익자의 명칭과 주소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UCP 600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신용장에 명시된 수익자 개설 의뢰인의 주소 연락처가 실제 제시된 서류의 수익자 개설 의뢰인의 주소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에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국가에만, 주소지가 같은 국가에만 있다라고 하면 연락처나 주소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소는 달라도 상관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명시하고 있습니까? 수익자가 송화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자가 운송서류상의 슈퍼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쟤랑 계약을 하지만 물건은 3국에서 선적하는 경우 있죠. 자, 3자 무역, 4자 무역 영상을 참고하여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또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개설 의뢰인 어플리컨트가 운송서류에 수화인, 컨사인이나 노티파이 파티 둘 중 한쪽이라도 기재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기재된 그 명칭 그리고 주소 연락처는 반드시 신용장과 동일해야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플리컨트가 요 수화인이나 노티파이 파트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신용장과의 주소에 오탈자가 없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32B 필드, 39A 필드 신용장에는 총 금액이 있고 총 수량이 있고 단가가 있습니다. 단순하죠? 단가 곱하기 수량이 신용장의 총 금액이 됩니다. 단가, 수량, 총 금액에 어버시나 어프록시메이틀리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10%의 과부족이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버 100만 피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90만 개에서 110만 개 사이로 선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총 금액에 대해서는요, 어버시나 어프록시메이트리를 붙이지 않고 39A 필드에서 과부족 실제 수치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10이라고 적혀 있으면 뭐예요? 100만 불 중에 10%의 초과와 10%의 부족을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일 여기 5, 3이라고 적혀 있으면 100만 불 중에 5%의 과다, 즉 105만 불까지 청구할 수 있고 3%의 부족, 97만 불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또한 아무런 명시가 없어도 중량으로 거래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뭐 100개라고 하면 100개를 정확히 선적해야겠지만 100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정확하게 중량을 맞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5%의 과부족을 수량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것도 참고 삼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41D 필드부터 보겠습니다. 신용장에 따라 어베일이라고 적혀 있고요. 정확하게 물론 이제 대문자로 다 적혀 있습니다. available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available이 뭐예요? 이용 가능이죠. 그래서 available with 뒤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들어가고 available by 뒤에는 신용장의 사용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vailable with 뒤엔 반드시 은행이 들어가고요. 요 은행이 지정은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설은행이 기재되어 있으면은 지정은행이 없다는 의미이고요. 실제 신용장을 보시면 뭐 ABC뱅크, 서울 이런 식으로 은행의 지점까지 적혀 있는데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서울이라고 적혀 있어도 뭐예요? 전국에 있는 그 은행, 한국에 있는 그 은행, 아무 은행이나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 뒤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사이트 페이먼트, 디퍼트 페이먼트, 억셉턴스, 네고시에이션, 즉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매입 넷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 환원이 발행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기한부일 수도 있고 일람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신용장의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C 필드, 42D 필드가 뭐예요? 이 필드가 있다라는 건 환원을 꼭 발행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환원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42D 필드에 들어있는 이 부분, 들어위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반드시 실제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드래프트 at the end 만기가 적혀있죠.
90days after BL date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선적일로부터 90일을 의미하죠. 이것과 동일하게 환원 만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환원에는 이 BL 데이트 선적일이 언제인지 함께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환엄에 이거랑 똑같이 90days after BL 데이트라고 하면 적혀 있으면 환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BL 데이트 선적일로부터 90일이구나. 근데 선적일이 언제?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화증권의 선적일이 환엄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참고 삼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P 필드 보시면 파셜 신모드 분할 선적이죠. 예를 들어 뭐 1월 30일까지 100톤을 선적하라고 했을 때 뭐 1월 1일에 50톤, 뭐 1월 10일에 50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선적 기간 내에 여러 번 나눠 선적하는 걸 허용할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분할 선적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프로히비티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대부분 금지예요. 자, 다음 43T 필드 트랜시먼트 중요합니다. 환적이죠. 여기서 저기까지 가다가 중간에 갈아탈 수 있느냐인데 트랜시먼트는 뭡니까? 국룰이 뭐예요? 무조건 금지입니다. 아니 그럼 복합운송이나 항공운송 비행기는 가다가 갈아탈 수도 있고 복합운송은 당연히 갈아타는 것이고 해상운송일지라도 저기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허브항 들렸다 가는데 환적을 어떻게 금지하냐라고 했을 때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에 위과하여 실질적으로 운송상 발생할 수 있는 환적은 다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이거 허용으로 들어갔다가는요 그냥 은행도 싫어하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국룰이 뭐라고요? 일단 저 믿으세요. 금지로 하시면 됩니다. 금지로 하는 게 맞아요. 자, 다음 44C 필드 레이트 데이포 신먼트라고 해서 선적기일을 말하고요. 자, 그러면 운송설에서 선적일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별다른 부기가 없으면 발행일이 요 발행일이 데이트 오브 이슈죠. 운송설의 발행일이 선적일이 되고요. 하지만 선적을 나타내는 별도의 부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린 이걸 본선적제 부기라고 하죠. 본선적제 부기 아래 날짜가 적혀 있으면 그게 선적일이 되고요. 아니면 별도로 여기 운송서류 양식에 따라서는 본선적지를 따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요 날짜가 이제 선적일이 됩니다. 뭐가 됐건 아무런 추가 문구가 없으면 발행일이 선적일이 되지만 무언가 추가 문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기일이 이제 선적일이 된다라는 거 이제 참고 삼아 주시면 될 것 같고 항공운송서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기 없이 그 발행일이 이제 그대로 이제 선적일이 됩니다. 딱히 부기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다음 44 이필드 선적항 그리고 항공운송 서류라고 하면 출발 공항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 예를 들어 포트 오브 로딩 뭐 선적항이나 항공운송 서류라고 하면 에어포트 오브 디파처 출발 공항 애니포트 뭐 코리아 뭐 한국에 있는 항공운송 서류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애니 에어포트 인 코리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리적으로 요구했을 때도 뭐예요? 운송 서류에 코리아 포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하자입니다. 실제 한국에 있는 항구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신용자의 뭐 지리적 범위나 구역으로 선적한 걸 명시하는 경우 선화증권에 해당 지리적 범위 또는 구역 내에 있는 실제 항구를 명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신용장을 해석하는 규칙 UCP 600이죠. 그리고 UCP 600을 해석하는 기준 ISBP 745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항구라고 했을 때 실제 울산항이 들어가면 되고요. 뒤에 코리아라고 적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양육항을 애니포트인 재팬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 일본에 있는 항구가 들어가면 됩니다. 뭐 실제 이 신용장과 운송서류가 매칭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 삼아 주시고요. 만일 여기에 양육항, 포트 오브 디스차지의 양육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선화증권을 보면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야? 반드시 별도의 부기를 통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항구가 양육항임을 명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칭따오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면서 뭐예요? 별도의 부기를 통해 하지만 이 칭따오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목적지이면서 포트 오브 디스차지라는 걸 명시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신용장에서 명시한 장소가 이 포트 오브 디스차지에 들어가도 되지만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별도의 부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실무에서 일본에 있는 항구에서 양육하라고 했지만 여기 당당하게 칭따오 적혀 있으면 그냥 근본이 잘못된 거니까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자, 다음 에어웨이필 항공우송 서류라고 하면 여기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을 적으면 되지만 이게 중간에 SGN이라고 해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야타 코드라고 하죠.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 운송협회죠. 여기에 공항 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천공항은 ICN, 김포공항은 GMP, 뭐 나리타공항은 NRT 이런 식으로 정해진 코드가 있죠. 자, 그래서 신용제에서 요구한 공항명 대신에 이 아야타 코드를 쓰는 건 하자가 아님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45A 필드 디스크립션 오브 굿즈 물품 명세이지요. 여기에 이제 어떤 물건, 수량, 단가, 그리고 과부주가 허용되는지, 뭐 어바웃이나 어프록시메이트리가 붙었는지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형거래 조건과 인코텀즈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품이 단순하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물품의 기계류 같은 건요, 이 물품 명세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 물품 명세가 그대로 송장에 들어가고 그게 그대로 신용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뭐 서로 힘들어. 막 심사하는 은행도 힘들고 이걸 맞춰야 되는 그 수익자도 힘들고.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실제 물품 명세가 너무 길다라고 하면 여기 뭐라고 적혀요? 실제 물품 명세 대신에 계약서 몇 조의 물품, 아니면 퍼체이스 오더, 주문서의 물품,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 계약을 대신 명시하기도 합니다. UCP 600에서는 개설은행의 신용장의 구성 요소 부분으로서 근거 계약의 4번 견적 송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정확한 명세가 다 들어가야지 뭐 계약서의 물품, 뭐 주문서의 물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역시 신용장을 영상 하나로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